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써 제63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이보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피부가 저보다 훨씬 좋으세요, 교수님. 아이, 그러시겠습니까? 젊은 분이 더 좋으시죠. 우리 교수님은 제 연세를 이렇게 밝혀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괜찮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올해 73살이시죠, 맞죠, 그죠? 맞습니다. 예, 교수님, 제 영광입니다.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수와 보리밭 인생 책 쓰기를 하는 방송에 제가 초대받아서 무척 기쁩니다.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들의 삶을 같이 교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73살이시면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교수님, 근데 교수님 참 이력이 특이하신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책이 교수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보규와 행복 디자인 20일. 예. 이게 교수님 1원에 출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남들은 1원이라고 하면 뭐 집에서 손자나 봐라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연세에 어떻게 첫 번째 책을 내시게 됐는지 그게 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책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고 나왔잖아요. 예. 나이가 70대 했잖아요. 네. 근데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손자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손자가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는 일생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나는 젊어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러고 강의 다니셨다며 명강사시라면요. 네. 무슨 강의 다녀서 할아버지? 이럴 때 그 손자를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평생 살아온 얘기 할 수 있겠느냐. 손자가 나중에 내가 떠나더라도 어느 날 열려볼 때 할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고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건 그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연세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근데 참 간단하시네, 그죠? 손자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야 누구나 책을 쓰는 근데 이제 쓸 때는 되거든요. 손자 생각을 했고요. 예. 사실은 제가 쓰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일생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축적된 나의 어떤 인생의 노하우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나의 남은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럼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 실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보규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했던 것, 배웠던 것 이런 것을 좀 남기겠다. 이런 개인 생각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진짜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근데 또 우리 교수님은 10여 권의 공저를 같이 하셨는데 그 중에 또 제일 애착가는 책이 여기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은 우리 교수님이 2002년도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10년이 지나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책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고위공무원 정년퇴직하신 데가 어디에서 정년퇴직하셨습니까? 제가 그 36년간 공무원 생활하고 서울시 한강사업 본부장을 끝으로 그만뒀습니다. 높은 높진 않고 관리직이고 기관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돌이켜 내가 공무원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각 연수원, 인재개발원, 아니면 공무원 기관, 또 워크숍 다니면 되게 공무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되게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일생 동안 공무원의 노하우를 어떻게 2시간, 3시간 동안에 풀어주겠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궁금할 때 이걸 봐라. 그래서 이건 처음에 시작한 건 제목은 잘 나가는 공무원 이렇게 했지만 초반에 쓸 때는 공무원에게 10계명을 해주자. 그러니까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렇죠. 이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가려서 할 때 해야 될 일은 힘들고 어렵고 비난받더라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고 싶고 유혹받고 쫓아가더라도 피하면 그것이 공무원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또 어떤 의미를 제기하라, 또는 필살기를 가져라, 아니면 나아가서는 하나의 리더로서의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10가지의 얘기를 주제별로 풀어서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게 꽤는 인기 있어서 어느 그 대형 문고에서 주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출판사에서 잘 나가는 공무원 이거 완인데 작가가 각 다르게 2, 3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다르게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확하게 2012년도면 작년에 쓰신 거잖아요. 참 대단하심.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책 쓰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교수님 뵙고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 참 대단하시고요. 근데 교수님 뭐 이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몇 권 정도 책을 더 쓰시고 싶은 생각을 근데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으니까 타이핑도 늦고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또 눈도 뭐 오래 보면 또 눈도 아프고 이러니까 뭐 많이는 하지 못하게 최소한 3권에서 5권 정도 붙었으면 좋겠다. 교수님께서 이게 겸손의 말씀을 하셔도 제 느낌은 아마 곱하기 2는 더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참 대단한 그 열정이신 것 같습니다. 젊은이도 없는 열정을 우리 교수님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렇게 근래에 나올 책을 또 2권을 같이 쓰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매일 한 건의 칼럼을 쓰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보기와 생각 나누기. 그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오늘 내가 쓴 내용은 이제 사람은 성취 동기를 가지라. 성취 동기를 가지려면 훈련도 되지만은 어려서부터 적어도 가난한 것도 체험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책임을 지게도 하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정정당당한 공정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적에 완전한 국리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이제 100여 번 썼으니까 얼마 더 하면 이미 출판사하고 지금 출판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이 많이 발표했죠. 많이 이제 느낌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전적 에세이를 제가 쓴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이 수필가로 등단을 하고 시로 등단을 했거든요. 이제 수필을 쭉 써왔는데 그 수필을 이제 묶어서 수필집 하면 그게 잘 안 팔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전적 에세이 자서전 안 팔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찍이 준비를 해놓고도 아직 망설이는 것은 써봐야 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했고요. 그걸 하나 이제 언젠가는 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쓰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것도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2년 전에 3년 전에 쓴 책이 보니까 글이 지금 보니까 부끄러운 거 있거든요. 이걸 다시 이렇게 재편성하고 그래서 또 행복에 대한 얘기를 뭐 이름을 달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다 속편 형식으로 또 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뭐 강사죠. 뭐 예래 교수. 그럼 젊은 친구들하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그럼 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어떤 책도 또 하나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근데 동서울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자기개발과 직업이라는 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죠. 꿈을. 그리고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비전을 가졌으면 실천을 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소위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쓰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좋은 교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제가 학생들에게 그걸 교재로 쓰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근데 이
행복 디자인과 이보규 행복 디자인은 예. 이건 부교재로 예, 학생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책반을 찍었으니까. 아, 예. 역시. 저는 교수님 책을 내셨다 그러길래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그냥 공무원 재직 시절에 책을 내신 줄 알고 찾아뵀는데 예. 그 1원이 넘으셔서 책을 냈다는 게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놀랬고요. 그것도 끊임없이 지금도 책을 쓰시고 또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신다는 게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 오늘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우리가 또 교수님 책 출간하면 또 찾아뵙고 또 인터뷰를 또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출연하신 분이 책 낼 때마다 찾아뵙고 예. 또 책 소개도 인터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교수님은 제가 자주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김창수 님을 만나서 이게 더 반가운데 자주 아마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예. 계속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면 예. 사람의 운명은요 예. 만남이에요. 예, 맞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그래서 저는 일생의 김창수 씨를 이렇게 예. 만나서 이렇게 방송도 공유하게 된 것을 예.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사실은 이 시청자분들이 예. 뭐 교수님 아들뻘, 손자뻘, 뭐 아니면 뭐 조카뻘, 교수님 연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꿈 많은 청춘들, 젊은이들에게 뭐 꿈과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말씀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 일생 살아오면서의 좌우명이 어떤 일이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극기, 나 자신을 이기는 싸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일은 하는 싸움. 늦잠 자서는 안 될 때 일찍 일어나는 것,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하는 것,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것, 남에게 칭찬하기 싫은데 칭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 하나 제가 덧붙인다면 제 좌명의 세 번째가 화합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유능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의 화합이고 아내와 자식과 일가 친척과의 화합. 그런데 두 번째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부하의 화합. 또 이웃사들은 이웃사람과 화합.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쑥은 혼자 자라면 1m 20입니다. 그런데 쑥은 대마초밭에 태어난 쑥은 대마초가 2m 3m 자랄 때 쑥도 함께 태양을 향해서 달리기 때문에 배 더블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런 말이 있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자기가 발을 들은 이후에 그 집단이 변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고 희망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루 이틀에는 그게 승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렇게 노력하면 어떤 악조건에 처한 사람이라도 꿈을 미래에 두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의 길은 다가온다. 이런 신념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준다면 오늘 방송에 제가 출연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이 든 사람을 불러주는 거 젊은 사람만 오는 건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되 화합하고 배려한 삶을 살면 기쁘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 저도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열정이 젊은 청춘의 아마 수십 배는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오늘 교수님의 그 열정, 삶에 대한 열정을 배워서 저도 좀 더 제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건데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영광이죠. 예. 자,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써 제63회 방송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몇 건의 책을 더 쓰시더라도 저는 힘차게 응원하고요. 교수님 5건 하시는데 저는 아마 10건 가능하리라고 교수님 책 나올 때마다 이렇게 또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 그 시청자들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써 63회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64회 방송에서는 또 다른 희망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